제가 저때 그 위그선 뭐 공기 부양정 같은 거 밑에 압축 공기를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뭐는 게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와 회전하는 압축 공기, 압축 공기의 두께 이런 거 틀리게 하면 압축 공기가 상당히 세진다고요. 그저께 동영상인가 이렇게 얘기는 했죠. 압축 공기 자체가 파워가 세진다. 그럼 어디 있다 이거 생각하시고 자동차에 하늘에 떠 있을 때 우주 비행선이 하늘에 떠 있을 때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어차피 압축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비행체를 갖다가 여러 가닥 싸가지고 길이가 틀린 또는 이렇게 각각 두 개가 틀린 압축 공기를 이렇게 해주면 막을 해주면 공기의 마찰열을 없애기 때문에 그 기술이 나와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쉽기 때문에 압축 공기 만들어서 압축해 갖고 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어려워요.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배라 그러면 공기부양정에도 공기부양정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압축 공기 쏘는 방식만 두께만 틀리게 만들어. 어떤 것은 원형으로 쏘고 어떤 것은 길이를 짧고 길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압축 공기가 위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타정할 때도 이제 뭐 그렇게 거대한 것이 필요 없이 그냥 탁탁탁 하면 엄청나게 타정이 됩니다. 권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압축 공기 쏘는 방식 자체가 제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서로 틀린 방식. 이쪽은 이만큼 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압축 공기를 쏠 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 두께를 노즐을 조절해. 두께가 큰 거, 강력하고 이걸 분목을 내듯이 같이 합쳐줘. 압축 공기를 쏠 때 회전 통로를 제 방식 있잖아요. 스크류 나사식인데 넓고 중간 좁고 이렇게 이걸 통해서 압축 공기를 쏘면 회전 스크류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 더해서 회전 스크류 하는 장치를 통해서 믹서기처럼 같이 쏘는. 그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이걸 합쳐놓으면 압축 공기가 엄청 세집니다. 비행기가 이제 하늘에 떠 있어서 연료 분사를 통하지 않고 압축 공기로만 떠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냥 연료 분사해서 그냥 이렇게 사방으로 해가지고 지면으로 이렇게 쏴 하늘이니까 태워지려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열을 노출시키지 않고 싶다. 그런 때도 있잖아요. 열을 노출시켜서 비행체로서 추적당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압축 공기로 가능합니다. 이게 공기부양정이 그렇죠. 일반 보트나 공기부양정이 바다 위를 떠서 갈 수도 있지만 자동차가 떠서 가 지면을 떠서 굳이 그렇죠. 뭐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겠죠. 막 하늘을 막 자동차 수백만 수천만 대가 다니면 충돌 사고가 엄청나요. 그래서 뭐 살짝 지면을 떠서 일정 고속도로 안에서 일정 고속도로는 좀 그래서 일정 고속도로 안에서 차선을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 속에서 뭐 택시다 그러면 이렇게 제한된 허가된 사람들에게는 공중을 떠서 다닐 수 있도록 압축 공기 방식이나 제 방식의 그 다중 프로펠 방식, 연료 분사 방식이면 그런 연료 분사 방식이면 다 태워 먹을 수가 있으니까 뜰 수는 있어요. 이렇게 뜰 수는 있는데 태워 먹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그런 방식을 좀 지향할 때 아니면 제 방식대로 안에서 이렇게 잠수함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안에서 태워주는 거예요. 안에서 분사를 해주고 불꽃 최대한 관을 좀 길게 만들어야 돼요. 불꽃이 아니라 열로서 압축 공기 열로서 운행을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안에 밖에 불꽃이 보이도록 하는 그 연료 분사가 있고 토치식으로 안에다가 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들키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 잠수함이 이런 데 그런 기술처럼 자동차도 안에가 열을 견딜 수 있으면 그 대신 그렇죠. 이렇게 분사하는 것을 불꽃 점화를 할지라도 숨겨서 가는 거예요. 여러 가닥으로 놔야 되겠죠. 여러 가닥으로 놓으면 이게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도 되고요. 프로펠러를 살짝 다중 프로펠러를 살짝 띄워서 기체를 위로 들려주고 압축 공기만 쏴서 먼지가 좀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압축 공기 다중 프로펠러를 이렇게 하고 다중 프로펠러를 이제 뒤에다가 연료 분사 방식으로 해도 되고 프로펠러를 갖다 사선으로 탁 이렇게 내갖고 기체를 위로 띄워주면서 앞으로 가는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동차나 비행체가 지면을 살짝 떠서 움직이는 비행체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중 프로펠러 방식의 제 방식 하나의 프로펠러에 여러 프로펠러가 달리는 거죠. 하나의 축에 회전축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럼 위력이 큰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 위력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기체를
비행체를 띄워 올리는 그런 양력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고 다중 프로펠러 여러 개로 병렬식으로 숫자를 많이 해서 올리는 건 방식이죠.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죠. 숫자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수합니다. 그럼 밑에서 이렇게 돌릴 때는 하나의 회전 믹서체로 이렇게 길게, 프로펠러긴 프로펠러인데 하나로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나오는 거죠. 물속에서 돌릴 때 이렇게 잠수함이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움직일 때 그런 방식을 선택하셔도, 추진할 때 하나의 프로펠러인데 프로펠러가 형태가, 기능이 하나로 묶여진 게 있고, 하나의 회전축인데 프로펠러가 각각 달려진 게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프로펠러 크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따라서 회사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가 달려 있는. 이게 자동차 실린더 폭발 행정기, 그래서 이게 자동차 다 쓰고 있잖아요. 그거를 20m, 30m, 40m를 50m 늘리고 100m 늘리면 그 회전축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연고 자석을 달아놓고 각각 코일을 달아놓고 해서 전기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동차 실린더 폭발 행정 방식은 공개된 기술이에요. 공개된 기술인데 그걸 응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늘려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제 방식. 20m, 30m, 40m, 50m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아이디어 간단하죠. 아이디어 간단한데도 이렇게 놀랍게 기술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안 해도요. 회전체를 돌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회전체를 돌려가지고 연고자석 달고 코인 달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회전체를 돌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서 뭐 수소가스다, 수소산소가스다 이렇게 폭발을 시켰잖아요. 폭발을 시켰으면 전달되어서 그것이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자동차 실린더 방식도 되지만은 이것도 되죠. 되는데 부피가 커지면 아예 그냥 그거를 여기서는 밀어내는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급격하게 회전을 시켜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를 압축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얘가 기계로 여기서는 폭발을 해가지고 밀어냈어요. 밀어내는 구조이지만 여기서 커넥팅 노드 쭉 돌아간다. 밀어냈더니 그것이 돌아가. 이런 추력이 생긴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헬리콥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그리고 그 휘발유 같은 거 이렇게 항공유 넣으면은 돌려주죠. 나오니까 안 나옵니다. 그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자동차 실린더 방식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폭발 예정을 하면 회전체 비행기 헬리콥터를 돌려주듯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20m, 30m, 40m, 50m, 70m, 100m 만들어서 하면 보다 더 간단한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갖고 화력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연골 자석 달아놓고 밖에 코일 달고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 방식으로. 그것도 공개된 기술이죠. 공개된 기술을 가지고 간단히 변경만 시키면 그렇죠. 새로운 특허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같은 것도 전기적인 것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이 실학했을 때 만약에 그게 폭발을 수소, 산소를 할지라도 폭발을 불바다 되잖아요. 그렇죠. 연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상업용으로 할 때는 전기를 축적해서 하는, 뭐 전기 축적도 제 방식도 이렇게 전기 배터리를 여러 개 놔가지고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중간 저정소라는 뭐 이렇게 슈퍼 카패시터 같은 건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을 나가줘가지고 구조를 하면 맞습니다. 수소 산소로 연소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전기 방식도 있고, 전기 방식으로 해갖고 프로펠러를 돌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휘발유 방식이 뭐 이렇게 연료를 분사해갖고 프로펠러 이렇게 돌려도 돼. 이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분사를 뒤에 이제 수소 산소다 그러면 분사를 해가지고 비행기처럼 이렇게 제트 비행기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드론 자체가 압축 공기를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서 압축 공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론 내리면서 비스듬히 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양력을 하는 비행체를 띄우는. 그래서 연료 소모를 적게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드론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고무보트도 되고 고무 공기부양정도 되고
헬리콥터도 돼. 지금에 있는 헬리콥터에다가 밑에 분사장치 하나 달아놓으면 지금 있는 헬리콥터에 큰 거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중 프로펠러를 옆에를 돌아야 돼. 그리고 제 날개 방식, 프로펠러 날개 방식, 보조 날개를 조금씩 붙여주면 이렇게 대나무 마디처럼. 대나무 마디는 아니죠. 대나무 매듭. 매듭은 얇잖아요. 근데 그걸 늘려서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게 늘릴 수도 있겠구나. 여기 좀 밴드식으로만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날개에다 붙여주면 보다 추가적인 양력과 추력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프로펠러가 크기가 틀릴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프로펠러 지금의 헬리콥터를 그렇죠 크잖아요 헬리콥터. 그러면 이게 나뭇가지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돼? 작살나죠. 그럼 프로펠러를 다중 프로펠러 방식으로 헬리콥터를 제작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죠. 드론 식으로 헬리콥터 제작부터 헬리콥터를 앞뒤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을까요? 지금의 헬리콥터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군사용으로 썼을 때 앞뒤 좌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냥 앞으로만 가겠습니까? 선회를 해야 되고 돌을 때 공격할 때도 막 내려가갖고 딱 피하면 되는데 위 돌아야 돼. 탁 휴대용 미사일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헬리콥터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중 프로펠러 방식이 있고 다중 프로펠러를 밑으로 하나의 스크류 구조로 내가 보모 보트에다가 다루면 된다 그러잖아. 잠수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인데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믹서기처럼 돌려주는 구조를 보모 보트나 공기 보행자 밖에 옆으로 탁 설치를 해놔 엄청나게 줄여겠어요. 그런 방식을 비행체 밑에다 사선으로 배치해주면 그렇죠. 엄청나게 나가요. 자동차도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이런 자동차와 공기부양정, 이게 압력 그렇죠. 일종의 압축가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내쏘는 제 방식 때문에 이렇게 힘이 굉장히 추력이 세지는 거죠. 먼지는 좀 열어나겠죠. 먼지는 열어나게 그러면 다중 프로펠러 방식을 사용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다중 프로펠러 방식과 밑에 이제 그렇죠. 도로만 안 녹이면 되는 거야. 자동차도 도로 안 녹이면 위에다가 분사를 조금 해주면 분사를 해주되 밖에서는 열 곳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해주면 자동차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다중 프로펠러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피가 크게 헬리콥터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추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양력과 추력. 다중 프로펠러는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힘이 세다. 하나의 회전축에서. 그렇죠? 또 여러 개 탑재를 해놓을 수도 있죠. 사선으로 배치를 옆으로 배치를 해놓으면 그렇죠. 그 비행체나 뭐 자동차 이런 걸 띄워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관 안에다 집어넣을 수 없을까? 관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왜 못해요? 잠수함이 그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관 안에서 이렇게 프로펠러 돌려서 조용히 주시는. 그리고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여. 소리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밖에 이제 노출시켜서 프로펠러를 크게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하나의 관 안에 넣어가지고 그 프로펠러를 공기만 있으면 돼. 공기만 주입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공기만 주입해주면 프로펠러가 알아서 회전 운동을 일으켜주니까 그걸로 이제 양력을 일으켜주거나 추력을 일으켜줄 수 있어요. 비스듬히 분사를 하는 그런 다중 프로펠러를 비스듬히 배치해놓으면 아래로 배치하면 수직이 있잖아요. 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옆으로 배치하면 비행체를 위로 띄우고 앞으로 가는 추력,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위에서 띄워주면 그 방식도 될 수 있어요. 물속에서도 되고 잠수함, 자동차도 될 수 있고 헬리콥터도 될 수 있고 드론도 될 수 있고 우주 비행체도 될 수 있어요. 제 방식은 상당히 쓸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 구조 자체를 회전 구조로 만들어주면 나사식 서로 이렇게 스크류 구조인데 통로 회전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압축 공기다 그러면 회전해서 나가도록 물길 압축 공 물도 상관없어요. 물 쏠 때나 공기를 통해서 나갈 때니까 뜨거운 열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연소실에서 열 받아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증폭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로 구조 자체가 그냥 회전식이어서 연소실에 이렇게 숨겨진 연소실이죠. 겉으로 이제 불꽃이 나타나는 토치식이 있고 안에다 숨겨서 안에서 태워주는 거 연료를. 그러면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고
공기까지 섞여갖고 확 압축 공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통로를 회전식 나사 구조를 이렇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나사 알잖아요. 나사 만들 때 자 그렇게 만들죠. 넓고 회전식 추쿨인데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해가지고 잘 박힌다고. 십자 일자 해가지고 가운데 홈을 파내면 회전 운동 일어나가지고 잘 박힌다. 겉에 이제 밖에 이게 십자 일자 밖에 보면 홈을 좀 파주면 엄청 잘 박힌다고. 풀 때도 빨리 풀려주고. 속거보드를 할 때는 좀 그렇죠. 이렇게 회전 그 다사식 회전 구조의 넓이가 좀 틀려져야 되겠죠. 좀 더 넓어야지 잘 안 빠지죠. 좀 더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그냥 박아도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속거보드용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속거보드에도 잘 박힙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좀 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속거보드용으로 따로 만들어도 된다. 어쨌든 그 회전식 스크류 구조의 통로를 가지게 되면은 압축 공기가 회전하면서 나가게 회전 압축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밖에다 매듭 구조를 좀 주면 대난 매듭죠. 그리고 대난 매듭은 안 좁죠. 넓혀서. 그래서 엄청 위력이 세지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 기술은 참 모든 산업 현장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모든 산업 현장과 제품과 부품에 적용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